기아 타이거즈가 또 이제 스프링 캠프 또 첫 번째 악재를 맞았다고 해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네네.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 뭐 훈련지에 좀 무슨 일이 있었나 했는데 아니 폭설에 발목 잡힌 기아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만 이 와중에 또 이제 비행기에 또 문제가 생기면서 부상까지 입는 그런 큰일 날 뻔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의 현지 기상 악화 때문에 25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기아 선수단 다행히 26일 하루 좀 늦게 비행기에 탑승해서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이날 오후 도착하는 기아 선수들 이틀에 걸쳐서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칭 스태프와 투수조 일부 야수들은 27일에 출발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28일 오전에 출국을 하게 됐는데 아니 깜짝 놀랐던 게 이 LA 쪽에 현지 기상 악화 때문에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애리조나 요쪽에서도 원래 캠프 이런 거 하면은 미국으로 이 전지훈련을 가는 이유 뭡니까? 날씨 따뜻하니까 네. 그리고 또 야구하기 좋으니까 햇볕도 쨍쨍하고 이런데 요번에 이제 애리조나 투싼 이런 쪽에 뭐 영하로 내려가는 날도 있었고 막 눈발 바람 뭐 기상 악화 이런 것 때문에 이 미국으로 스프링 캠프 간 이 구단들이 좀 고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근데 원래 변수들은 다 있어요. 연습할 때 뭐 정말 눈이 온다던가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든가 며칠 동안 또 비가 계속 온다든가 그런 변수들은 다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이동할 때 그 비행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된 거지. 네. 항상 날씨 변수들은 다 있어요. 아. 비가 많이 와서 못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한 일인데. 네네. 제가 그래서 기아 그 팬들이나 기아 쪽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생겨서 캠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선수 때 우승 2번 했는데 네. 그 2번의 스프링 캠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무슨 일이 또 있으셨나요? 뭐 한 번은 스쿰이라는 그 일본 그 작은 어촌에서 했는데 그때는 네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 백넷이죠. 그 배팅 게이지. 네네네. 배팅 게이지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 바퀴 달려 네, 있으니까. 밖에 빡 가고 뒤에 그 철막이 꽝 부딪히고 그래서 연습 중단된 적도 많고. 그 뭐 보통 3일 하고 하루 쉬고 뭐 4일 하고 하루 쉬고 그러는데 네네. 3일 내내 비 와서 연습 못한 적도 많고. 그리고 또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요. 야구장을 하루 종일 쓸 수가 없어요. 아침 9시부터 11시 반 12시까지밖에 못 썼어요. 하루 왜요? 연습이 3시간밖에 안 예? 왜 이렇게 짧아요? 오후에 이제 대학생들이 와서 이제 그 하와이 쪽 대학생들이 연습을 해야 돼서 비켜줘야 됐거든요. 점심 먹고 그냥 계속 쉬었어요. 그런데 우승했거든요. 근데 이런 변수도 항상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훈련 양은 또 이제 절대적인 이 기준이 또 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 아시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항공기가 2번이나 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 거센 눈보라 때문에 연이어 또 실패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선수단은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불안한 40분을 또 보냈다고 합니다. 기장이 또 다행히 기술을 돌려서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비행기를 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고 또 이제 좀 이제 흔들리고 이런 거 사실 일반인들이 좀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선수단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놀라죠. 태평양 건널 때 항상 꼭 그렇더라고요.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뭐 어떤 선수들은 약 먹고 자는 경우도 있고. 예. 아예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막 자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0분 정도라면은 굉장히 그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고생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이솔님께서 이글스 TV 제작진도 저 비행기 탔다고 하는데 어제 이글스 TV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 보니 저 비행기가 거의 롤러코스터였고 살아남은 게 다행이라고 하던데 정말 무섭네요.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과거에 이제 비행기 사고 때문에 진짜 큰 뭐 사건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이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또 이제 이글스 TV 제작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큰 일을 당할 뻔했다라는 거. 제목이 첫 번째 악재인데 올 시즌 마지막 악재이면 좋겠다고 또 CHUN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 박찬호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야수 이창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키나와 캠프에서 이제 부상으로 또 제외가 됐는데요. 이 이창진 선수는 지난 20일 WBC 팀과의 연습 경기 도중에 다이빙 캐치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목을 또 다쳤다고 합니다.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캠프 진행하면서 우측 손목에 불편함을 느껴왔고요. 이제 27일 병원 검진을 받으면서 또 이제 좀 상태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이창진 선수도 그렇고 올 시즌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그런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때 부상을 입는 선수들 정말 많잖아요. 캠프 때 부상이 많죠. 그리고 이제 이 두 선수 모두 좀 허슬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딩 할 때 그 손목을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찬호 선수가 슬라이딩을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모르겠는데 그 하는 그 다리가 이제 접히는 쪽에 손을 자꾸 땅에 짚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럴 때 이제 손목이 조금 아픈데 그래서 큰 부상은 아닐 거라고 봐요. 뭐 시즌에 이제 개막전에는 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빙 캐치 할 때 손목도 손목이지만 또 어깨 쪽에도 이 계속 데미지가 좀 누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맞아요. 이제 부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유격수도 마찬가지고 또 이루수 또 현역 시절 때 또 이루수로도 네.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네. 어때요? 이루수도 다이빙 캐치 이런 거 하잖아요. 하죠. 하고. 하는데 이제 그 허리 같은데 어깨, 목 같은 데가 좀 많이. 그래서 내가 별거 하는 것도 없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랬는데 목이 이제 막 담이 울고 막 그러면은 어제 내가 다이빙을 한번 했구나. 그런 생각 들죠. 아,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박찬호 선수도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또 이제 유격수로 또 지난 시즌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도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은 그런 부상이기는 합니다. 이 큰 문제가 아니기를 또 빌면서요. 이 박찬호 선수나 이창진 선수 같은 경우 이제 기아 타이거즈 주전인데 이 오키나와 캠프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거, 요거는 좀 작은 부상이 아니다.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부상일까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은 개막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캠프에서 연습 경기하고 연습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치료하는 목적이 더 커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은 사실 뭐 지금 캠프도 잘 뭐 해왔고 그리고 이제 뭐 개막 전에 준비만 된다면은 뭐 경기 경험 이런 걸 따질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아도 야구장 없이 갈 거예요. 야구장이 있이 가나? 예전에 원래 저 쓰는 야구장이 있긴 있는데 네네네. 야구장 없이 연습 경기만 하는 팀이 많거든요. 아하. 지금 일본 팀들이 몰려와 있어서 네네. 삼성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뭐 한국에 와서 여기서 치료하고 또 준비하는 게 훨씬 좀 낫겠죠. 거기 있으면 치료도 안 되고 연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창진 선수나 박찬호 선수나 어쨌든 이제 주전 자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그런 선수들이기 네네. 때문에 좀 급하게 또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하게 네네, 상태 도 그렇죠. 끌어올리고 또 네.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일단 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개막 초반에 또 제외될 가능성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 시즌에도 어쨌든 5강 경쟁 그 이상 또 우승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네. 참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한 번씩은 뭐 다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무 부상 없이 1년 나누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만회할 수 있는 시점에서 빠졌다 좀 잠깐 빠졌다 들어오는 게 더 낫죠. 아하. 경쟁 심하고 지금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다치는 것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좀 낫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진짜 뭐 확고한 부동의 이제 주전 유격수이기는 합니다만 이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캠프 때 정말 구슬땀 흘리면서 이제 2년 차로서 이제 고졸 신인은 이제 티를 좀 벗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2년 차로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아까 비행기 요 네. 흔들리는 얘기 했잖아요. 그때 아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난리톡에 지금 이제 큰일 난 상황에서 동영상 찍고 막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네. 기아 선수들 지금 뭐 기사 읽어드리면 기아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 대부분이 비명을 지르고 아수라장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도영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비명을 지르는 선배 형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한다. 변우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진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다. 근데 나랑 석환이 형은 소리 지르고 있는데 도영이가 옆에서 나랑 석환이 형 소리 지르는 것을 담아야 된다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더라. 창문밖도 찍고 그러더라. 추락의 공포를 겪는 순간에 김도영은 동영상을 찍을 정도로 대단한 멘탈을 보여준 것. 이런 성격이 프로야구 선수에 딱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네. 1년에 144경기 중에 잘한 경기보다 못한 경기 더 많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정말 잘해봐야 10번에 3번 안타 치는데 나머지 7번은 굉장히 실망하거든요. 그렇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런 성격들이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고 그리고 빨리 멘탈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하. 그리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행기 타서 그렇게 흔들릴 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포기해야 돼. 그리고 조종사가 잘해주면 감사한 거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네. 예. 이거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어떡할 거야.
아니 뭐 하늘에 맡기는 거죠. 뭐 이제 그렇죠. 살고자 하면 살 것이고 맞아요. 잘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김도영 선수 진짜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런 성격이 와. 좋은 성격이고 네. 대범하죠. 굉장히 대범한 선수예요. 그리고 뭐 소리 지르면 덜 아픈가? 동영상 찍으면 많이 아프고 아니잖아요. 비행기 떨어질 때 아플 게 걱정이었는데 이런 성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진짜 김도영 선수가 강철 심장입니다. 네. 진짜 올 시즌에 이 타석에서도 이런 이제 강심장, 이 변함없는 요 멘탈을 또 유지할 수 있다면 또 지난해보다 훨씬 또 월등한 이 월등히 좋은 성적을 또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잘할 해보고요. 거예요. 네. 왜냐면은 프로 첫 캠프에서는 프로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고 내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연습을 했잖아요. 이제 알고 연습하거든요. 네네. 준비 과정이 달라요. 지난 시즌하고 올 시즌하고는. 그래서 올해는 훨씬 더 그리고 또 기대하는 만큼의 또 성적도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사실 김도영 선수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첫 번째 맞는 이제 캠프이다 보니까 또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또 욕심도 좀 있었을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스프링 캠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게 또 정규 시즌 성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지난해 또 이제 경험을 발판 삼아서 올 시즌에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